네, 나라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국가의 어른으로서 방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지금 국힘당 문제가 내부 분열, 내부 갈등 문제가 심각하네요. 어떻게 보고 예, 계십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은 집권 여당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을 이제 1호 당원으로 모시고 있는 집권 여당인데 이 집권 여당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2주일 뒤면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네, 11월 10일이면 딱 임기 반환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반환점을 도는 이 국면에서 집권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우선 네. 첫째는 외부적으로는 국회의 과반수 이석을 점하고 있는 이재명과 조국 등에 의해서 끊임없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을 공격하고 지금 국정감사철이지만 이 국정감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방탈에 맞춰가지고 주요 상임위원회가 전부 이거 난장판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법사위가 이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을 앞에 두고 물론 서울고법원장, 서울지법원장 등이죠. 앞에 네, 앉혀놓고 무죄인 사건을 가지고 당신들이 이 우물쭈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덤벼들고 이게 국정감사가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든지 지금 할 태세고 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두 차례 발의해가 통과해갖고 정부에 이송했는데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제2결에서도 다 기각됐던 것이 세 번째 지금 다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갈등이 친윤이냐 친한동훈이냐 이런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네, 이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이 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 가령 지금 국민의힘당이 국회에 과반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제1당이라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소수정파에다가 대통령과 국민의힘당과의 갈등 때문에 이게 분열 양상으로 간다면 양쪽이 다 공멸하고 만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우려에서 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2번 윤석열 후보, 네, 지난 4월 10일 총선거에서도 2번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이봉규 TV 시청자의 다수와 또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절대 분열은 공멸의 길이고 네, 우리가 그들을 지지한 것에 대한 이건 말이지 의무해태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우리들을 좌절절망시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제 아래서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분열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네, 제가 축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선 지난 21일 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회동을 했지요. 회동을 네, 했는데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 네,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 다음 날인 22일 부산시 금정구 관내에 있는 범어사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 주지 스님과 방장 스님과 차담회를 하면서 한 말이 제가 지금 여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이를 업보로 알고 일을 하겠다. 네, 좌고 우면하지 않고 그리고 도를 맡더라도 갈 길을 가야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 뉴스에 전해졌는데 네, 이병규 TV 시청자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심경을 토로했다는 데 대해서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국가 원수가 돌을 맞더라도 직진하겠다. 국가 원수가 돌을 맞으면 안 되지요. 국군 통수권자고 행정부 수반이고 국민 통합의 실천 상징에 있는 그 대통령이 돌을 맞더라도 갈 길을 가겠다. 돌 안 맞는 길을 갈 수 있으면 돌 안 맞는 길을 가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심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게 결국은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 부인 문제가 그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건 나름대로 본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21일 한동훈 대표와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제안한 게 세 가지입니다. 1.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은 중단해야 된다. 2. 용산 비서실에 김 여사와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8명 구체적 이름을 밝힌 것 같아요. 예. 포진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말썽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겸해서 용산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이게 도이치뱅크스 주가 조작 사건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으나 지금 김 여사와 비슷한 처지에서 그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고등법원에서 CEO와의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검찰의 항고 과정 등을 통해 좀 유연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김 여사가 취임 전서부터 서울의 소리 방송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불필요한 인터뷰를 통해서 오해를 사는 그런 녹취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터에 이번 그 재보궐선거 기간에는 이 명태균이라는 자가 이게 주술을 간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네. 이런 사람들이 이 대통령 부부와의 그 관련을 뭐 폭로하고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뭔가 이거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 문제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게 하여간 국정에 블랙홀이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로 시작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모든 게 김건희 여사로 귀착되고 지금 국정감사도 이 지경이 돼버렸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지난 총선거 이후에 20%에 대해서 고착돼 있다. 이래갖고는 국정 동력을 잃는다. 자, 이게 이제 대전제로 하고 네. 윤 대통령이 22일 이 법무사를 방문했는데 그 법무사가 소재하고 있는 것이 부산 직할시 금정구입니다. 네. 그 금정구 구청장 선거가 지금부터 열 하루 전인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의힘당 후보가 22% 차이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그 금정구에 있는 법무사를 대통령이 갔으니까 그 금정구청장 선거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22%로 2년 전에 비해서도 더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된 그 배경과 의미를 나는 오늘 이봉규 TV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부터 진짜네요. 네. 이봉규 네.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 시간에 몰리지는 않겠죠. 길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왜 그러니까 이게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지금 당내의 문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친윤과 친한과의 관계, 뭐 이 분열의 양상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이 금정구청장 선거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해석을 하면 거기서 다 풀리게 돼 있다는 걸 우선 전제로 내가 중복되는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네, 해석을 해 그만큼 이 주십시오, 그러면. 네.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영남 지역의 그 유일한 이 재보궐선거였습니다. 네. 영남 지역에
지금 그 국민의힘당의 주력이 낙동강 벨트 영남 지역 아닙니까? 네. 그리고 금정구는 부산에서도 특별히 영남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이를테면 국민의힘당 지지 기반의 아주 A 클래스 지역이야. 예.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자, 그럼 저하고 인연을 이야기할게요. 우선 그 범어사하고 저하고는 대학생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거기 주지 스님이나 거기 있었던 나하고 인연이 있던 스님들도 있고 이래갖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고, 네. 그 금정구에 제 친인척도 거기 살고 있어요. 네. 제 육촌도 거기 살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 제가 부산 연고다니까 제 과거 조직원들도 그 금정구 선거에 가가지고 국민의힘당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선거를 제가 유심히 관찰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자, 관찰한 결과. 네. 종반전까지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네. 이거 국민의힘당은 안 된다고 돼 있어. 국민의힘당은 이번에 안 된다. 안 돼.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민의힘당한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유권자들이 이게 뭐 이번에는 한 군데에서밖에 선거를 안 하는 것인데 내가 굳이 나가지 않겠다. 나가지 않는 이유는 깨놓고 얘기하면 김건희가 믿고 윤 대통령 하는 게 못마땅하다. 그러니까 투표 안 해야 되겠다. 투표 안 하고 그럼 투표 안 하면 민주당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한번 뒤틀자. 이게 네. 우리가 한번 뒤틀자. 맨날 국민의힘당 나오면 무조건 찍어주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한번 뒤틀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말 우리도 언짢다. 대통령도 아주 좀 시원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투표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중반전으로 가고 종반전에 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거 이재명이 조국이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이번에 정권 심판을 해가지고 부산 시민의 뜻을 우리가 역사에 기록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결단을 해달라. 야 이것들이 봐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것들이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난장판 만들고 있는 걔들 지지하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 이쪽을 바라보면 못마땅하지만은 그렇다고 이쪽이 이러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러던 차에 한동훈 대표가 6차례 목골목마다 다니면서 거의 눈물에 가까운 호소를 했어요. 네. 아마 이건 이봉규 대표가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호소를 했는가 하니까 이 분위기를 알고 한동훈 대표가 금정구민 여러분이 이번에 이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당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만일 야당이 이제 중간에 이재명하고 조국당이 단일 후보를 냈거든. 단일한 그 야당 후보를 당선시키든지 하면 우리 역사가 뒤틀립니다. 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건희 여사 문제 앞에 말한 3가지 그거를 그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얘기를 하고 골목골목 다녔어.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돌아갔다고. 이게 한동훈이를 지지한 게 아닙니다. 이게 윤석열 주위에 옹이하는 사람들은 선거 막바지까지 이렇게 얘기한 게 뉴스까지 나와서 뭔가 하면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당이 지면 한동훈이를 쫓아내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게 다 뉴스에 떴어. 이거를 금정구 유권자들도 다 인지하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동훈이를 돕는 게 아니고 한동훈이를 지도자를 만들 게 아니고, 그러나 이쪽 윤석열 김건희 커플을 봐도 우리가 마음에 선뜻 들지 않지만은 이재명이나 조국이 날뛰는 이 꼴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심정으로 우리가 표를 찍는다.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죠. 예. 그 결과라면 이걸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쪽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한동훈 쪽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니? 우선 한동훈 쪽은 자기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겸손해져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22일 범어사에 가서 이게 업보로 알고 돌을 맞더라도 내가 가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금정구 관내에 있는 범어사를 가가지고
그 엿새 전에 있었던 선거 결과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네. 이제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3차 세 번째 발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발의할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1, 2차에서는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야. 특검검사 임명을 민주당이 지명한 사람으로 대통령 임명하라고 하는 이거 헌법 위반이야.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도 이거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 의원들 중에 윤 대통령을 옹위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이게 부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결이 되고 다시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2결에 붙여졌을 때 지난번 2차 때는 최소 4명이 이탈했다는 거거든, 국민의힘당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8명이 이탈하면 제2결이 가결될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민심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그 민심, 김건희 문제를 어떻게든지 최소한으로 어떤 해결해라 하는 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당 의원 108명 중에서도 제2결에 이게 바깥 민심을 바라다보고 이것을 부결해야 할 용기를 잃어버릴 의원들이 다수 생길 수가 있다. 네. 이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2결에서도 거부되게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장치를 하기 위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이 시국 수습 방안, 김건희 여사 문제들을 윤 대통령이 전향적이고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남은 임기 2년 반에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이게 중요 분기점에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를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 이재명이라는 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어제 그저께 한동훈 윤석열 회담이 사실상 좋은 결실로 결론이 안 난 걸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 기다렸어요. 네. 상대방을 무시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그 회담의 결과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상대를 무시하고 제거하려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싸움이다. 내가 정치 복원에 앞서겠다. 이 말을 들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분노가. 이게 이재명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 우리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다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재명의 이 말을 듣고 이게 우리가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속이 상하지. 이게 분노가 치밀어. 왜 이런 소리를 듣느냐 이거야. 이재명이가 왜 이런 소리를 집권 여당의 핵심들은 듣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결론은 이게 국민의 민심을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표출됐던 그 민심의 저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면밀히 다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민심에 근접하는 일련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외람되지만 그 민심이 저희 이봉규 TV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봉규 TV는 좌파는 없고 우파의 구독자님들이 뭐 거의 다 알 텐데 그 몇만 명이 6만 명 가까이가 투표를 했는데요. 윤한 갈등 누가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느냐에 84%가 한동훈이 더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국민입니다. 그 국민. 아이고, 글쎄. 나는 뭐 한동훈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책임의 원인 발단은 뭐 그렇게 따지면 이 시간 자꾸 가는데 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지금 육공화국 이래의 네. 8번째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된 분들인데
앞에 7사람들은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 다 낙선 경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또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민심이 어떻다 하는 그 기본적인 훈련과 소양을 쌓지 않고 어느 날 덜커덕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직책했고, 또 김건희 여사는 사업까지요, 전시 사업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막 부동산도 부동산 투자 같은 것에도 관여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한동훈도 마찬가지 사업가의 아닙니까? 경력을 가진 이런 특별한 부부가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오는 여러 문제들을, 이게 지금 현재 이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유봉규 TV의 그런 여론조사도 존중하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 근본 문제를 나는 이봉규 TV 시청자들도 바라보기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변호사님은 이제 그 오랜 이제 경륜으로 이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신 건데, 그 부분도 일부분 또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대통령 부부도 잘못한 게 많이 있죠. 그러나 더 잘못한 거는 한동훈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국민이 또 우파 국민이 또 많다는 거. 그러니까 국민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양쪽이 다 잘못한 경우, 이 경우가 그런 경우 같은데, 그러면은 대통령인데, 그럼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끌어내리자고 그래야 되는지, 양쪽이 잘못했을 경우에 아랫놈이 치받은 거, 아랫놈이 배반한 거, 왜 배반해서 어려운 형국을 더 어렵게 만드느냐, 이게 민심인지는 각자 판단이 다르겠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우니까 사회과학이 어려운 거죠. 자연과학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고 이념이 달라서 결과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